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성우 시험을 본 그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저는 수원대학교 90학번이었습니다. 미술 전공을 했는데 홍익대를 2번 쳤는데 2번 다 떨어졌어요. 당시에 그 홍익대 나오신 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반에서 공부를 거의 꼴등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 실력 가지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저는 그래도 전국구에서 놀았던 그림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재수를 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후기대학교, 수원대학교 산업미술과 1회 졸업생이 된 거죠. 1기 첫 해에 들어간 무려 그 40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때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활발하게 나름 굉장히 제 특기를 살리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투표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총선 이런 거, 국회의원 선거, 아르바이트로 그걸 신청을 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투표 개표위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랑 같이 이제 한 팀이 되는 분이 MBC의 기술직으로 계셨던, 어떻게 보면 방송 엔지니어링 기술 쪽에 계셨던 분이 저와 같이 한 차로 지방의 어느 지점이나 뭐 충주인가 어디였던 것 같아요. 가서 같이 개표를 하는 거에 참관이 되는 거죠.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내려가는데 그분 차에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당시면 1990년도, 91년도죠. 1991년도. 당시에 MBC에 입사한 7명 중에서 6명이 서울대생이고 1명이 연대생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후기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그래도 그 당시에 꿈 많은 청년이었을 때고, 저는 대학발 상관없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어떤 그 착각, 스스로에 의한 그 어떤 자부심, 그런 그 사회초년생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같이 어떻게 보면 방송 쪽, 영화 쪽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 입장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저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그분의 말씀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7명을 뽑았는데 6명이 서울대생, 그리고 1명이 연대생. 그때 제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그분께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좋은 그 직장이죠. MBC 같은 그런 방송 직장에서, 방송국에서 왜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안 줍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의 그런 안이한 생각을 확 깨주시더라고요. 그래, 그 학생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서울대생들이 대부분 70%를 다 잘해. 굳이 이렇게 이름 없는 대학에서 나온 천재 같은 사람들 찾는 게, 그게 굉장히 확률이 낮고, 그리고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고 해도 걔가 어떤 사회 일꾼으로서 어떤 방송국에서 원하는 그런 수많은 재능,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서울대생은 뭐든지 시키면 그 뭐든지에 대해서 70-80%는 기본적으로 아주 잘해. 거기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대를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를 부정하며 서울대를 반박하면 그 나름대로 논쟁을 할 수 있고, 뭔가 제가 뜨인 사람이 될 수 있으나, 나름 저도 좋은 대학에, 아닌 좀 후진 대학의 미대를, 전 제가 나온 대학이 후지다고 생각해요. 그 후진 대학을 나온 사람들, 요즘은 의미도 없습니다. 요즘은 대학이 남아 돌죠. 대학이 없어지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얘기다. 하지만 당시에 제가 그렇게 그래도 그림만 열심히 그려서, 공부는 70명 중에서, 저희 반에 70명이었거든요. 70명 중에서 68등을 하던 장 감독이 그래도 그림 실력 하나로 대학을 들어갔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삼류대학이고, 그 삼류대학을 나왔지만 역시나 초일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국장 되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각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각 그 포인트에 들어가서 지금의 사회 지도층이 되는 거고, 사회를 이끌어가요. 그 중에 이제 인성이 더러운 사람이 있고, 인성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고, 지금 정치인들 보면 정말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 출신이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검사 출신이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어느 대학 교수 출신이지, 하지만 공부는 다 서울대였다. 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예, 참 안타깝지만 서울대 아니면 참 어이없다. 당시 그렇습니다. 저의 1971년생 89학번 또는 90학번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 이후 세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일찌감치 내가 일반적인 그 흔히 말하는 꿈의 직장에 취직한다는 건 불가능하구나를 일찌감치 깨우쳤어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굉장히 그 탈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재주는 뭐고, 내가 삼류대학을 나왔지만 어떻게 사회에 진출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 이제 관심이 있는 게, 당시에 그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일본어 뜻도 모르지만 그 일본말 그 명대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명대사를 막 외우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냥 생각나요. 그냥 지금 그걸 외우고 다녔으니까. 이건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이 들으면 웃길 거예요. 왜냐면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적어서, 한글로 적어서 외웠던 거니까. 소카니 니폰이 닥사리테이르 소노나와 텐노 제오라이마와 지분도 쇼주미샤토 미테미로 지분서와 다tta 2人の男女だけでや飽きまさく기울어ミクだゼオライマにはある恐るべくプロジェクトがプログラムされていた。それは自らをメプロセムするプロジェクトであった。복사이젠노その名を知らん者はない。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요. 그냥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일본 뜻도 없는 거고 그냥 애니메이션에 있는 걸 한글로 적어서 제가 지금 30년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그냥 외우고 다녔으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한테는. 그 일종의 레파토리였고, 당시에 이제 뭐 그런 축제 같은 데 나가면 혼자 로봇캅 흉내내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그 개그맨들이 하던 거. 그거보다 먼저 했어요, 전. 당시에 할 게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나 혹시 성우에 자질 있는 거 아니야? 뭐 왜냐면 목소리 깔면서 하니까 생각지 나니 각각지 고노 초신가 월이다 뭐 이런 거. 예, 이거는 으르스키 동자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아까 그거는 명황계획 제오라이만 나오는 대사였고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 외우고 다니면서 내가 혹시나 성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착각을 하고 성우시험을 보러 다닙니다. 대학교 2학년 좀 넘었을 때부터. 말도 안 되죠. 그 나이에 뭐 그런 걸 볼 필요도 없는데 경험을 쌓고자 갔더니 성우시험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볼펜 같은 게 필요했나봐요. 저한테 뭘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볼펜을 빌려달라고. 그 사람도 목소리 딱 깔더라고요. 성우라는 개념이. 볼펜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굉장히 목소리를 깔아서, 제가 황당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자, 근데 왜 성우라는 그 직업이 우습지 않은가를 알게 된 거는, 제가 나중에 사회 진출하고 나서 사운드, 믹싱 엔지니어링 또는 성우들의 목소리를 따가지고 더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화, 애니메이션에 KBS 성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 안에 더빙을 하는, 그리고 최종 믹싱을 하는, 제품까지 출하가 되는 그런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꿈에 그리던 저의 정말 워너비 직업인, 진짜 하고 싶었던 성우라는 분, 실제로 KBS 성우들 들으면 TV에 우리 외화에 나오는 항상 목소리 들은 분들과 전 작업을 한 1년 이상 항상 했거든요. 그때 제가 내가 진짜 헛된 꿈을 꿨구나. 성우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 보통 스킬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게 돼요. 대학교 다닐 때 못 느꼈거든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만 좀 바리에이션만 좀 괜찮고 목소리만 좀 자기 개성이 있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우는 목소리 연기자였던 거죠. 말 그대로 성우, 목소리 연기자. 연기력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뒷받침 돼줘야 그게 성우가 될 수 있는 기본 자질인 거지, 목소리가 특이하다 그래서 성우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발성, 호흡, 그리고 연기력, 성우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고, 진짜 연극 배우 정도 출신 또는 연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어떤 연기력이 되고 목소리 발성이 돼야 성우가 되는 거다.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성우분들과 정말로 많이 이제 친해지고, 특히 성우 누나와 KBS 성우 누나 얼굴도 이쁘셨는데, 그 누나 사랑에 빠지면서 또 저의 또 젊은 날이 또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죠. TV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분과 잠자리를 했을 때 TV에서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로 저에게 호흡을, 신음소리를 내줄 때 짜릿한 쾌감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별나고 참 좋았다. 아주 아름다웠던 추억이다. TV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나에게 신음소리를 내준다. 네. 어떤 그런 저에게 아름다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CF 감독이 돼요.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CF 감독이 된 다음에 제 CF, 제 첫 CF는 해태 삐삐, 그 빼빼로 카피본이 있어요. 삐삐라고. 그 해태에서 그걸 카피해가 삐삐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뭐 노래도 있어요. 뭐 그 당시에 그 CM송이라고 하죠. 뭐 삐삐는 맛이 있어, 삐삐는 재밌어 이러면서 시작하는 건데, 그게 저의 처음 데뷔작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우디 모피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저희 두 번째 CF 작품인데, 그때 당시에 그 카피가 그겁니다. 더 이상의 비극은 싫다. 이제 히틀러가 막 전쟁 일으키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모피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폭스 그런 모피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여튼 그때는 당시에는 간지를 위해서 히틀러가 막 이러면서 나오고 막 나오는데, 여자가 딱 필름을 보면서 더 이상의 비극은 싫다, 나 이제 자연으로 들어간다, 프로가 만든 무스탕 가우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카피였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카피를 다 이제 카피라이터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옛날 그 성우에 대한 또 추억이 있잖아요. 성우가 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성우는 아무나 될 수 없다라는 걸 또 알고 있는 이 시점이고, 그때 당시 이제 이미 CF 감독으로 넘어가고 저희 엔지니어링 시절 이미 벗어난 시점이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 더 이상의 비극은 싫다, 나 이제 자연으로 들어간다. 뭐 혼자 이렇게 혼자 또 막 대내외도 보고, 어떤 성우분이, 그러니까 이 성우분이 왔을 때 어떤 목소리를 내줄까? 혼자 상상을 하면서 성우분을 만났습니다. 여자 성우분이 오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중성 목소리를 내신 성우분이었고, 그분에게 이 대본을, 카피 대본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분은 제가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르게 이걸 해석해서 완전 간지나게 더빙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의 스타일로 더 이상의 비극은 싫다, 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은 여잔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 목소리를 여기까지 올리시더라고요. 이 소리의 그 위치를. 더 이상의 비극은 싫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나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다, 프로가 만든 무스탕 가우디. 와, 근데 물론 제가 지금 흉내를 내는 거지만 그분의 진짜 0.01%도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더 이상의 비극은 싫다, 이게 아니고 더 이상의 비극은 싫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우는 존경할 만한 직업이고 대단하다,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또 한 번 느껴요. 와, 다 각자의 프로가 있는 거고, 제가 아무리 엔지니어링 출신이라도 역시나 그 성우의 그 넘사벽 성우의 그 레벨은 따라갈 수가 없다. 오늘 갑자기 또 그 성우에 대한 생각이 나고, 그 성우 누나의 그 아련했던 저의 그 사랑,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참고로 그 누나는 저보다 7살 연상이었어요. 7살의 여자가 여자로 보이느냐? 제 나이 20대 중반이면 여자죠. 제가 28살에 엔지니어링을 한참 잘 나갔을 때니까, 28살에서 7살 더하면 몇 살이겠습니까? 25살, 28살에 7살, 35살, 뭐 이 정도인 거잖아요. 여자 35살의 미모의 중년. 느낌 있습니다. 느낌 있어요. 그리고 저를 애기 대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남자로 대해줬을 때 그 연상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억들이 아직도 지금도 새록하네요. 네. 오늘 저는 제가 동경했던 그 성우에 대한 직업을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감히 그분들을 흉내를 내고 따라하겠습니까만은, 엔지니어링 시절부터 또 과거에 왜 한국은 서울대학교 위주로 돌아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같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